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 온라인 영업본부에서 좀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때 이제 IT 버블 터졌을 때예요. 그 2000년 초반에 2000년대 이제 그때 전 세계 이제 거품이 꺼질 때 그때 이제 제대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안 하셨는데 군대 갔다 왔는데 실제 갑자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시장이 좀 빠질 때였는데 어떻게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우연히 하게 됐는데 뭐 진짜 그때 아무것도 몰랐죠. 뭐 누구 말 듣고 하다가 어떻게 벌었어요. 한 1,500까지 벌었어요. 진짜 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주식을 했는데 이제 진짜 또 친한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다 번 돈 다 투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제 남의 말만 듣고 하다가 돈을 버니까 그냥 쉽게 생각한 건데 돈을 다 까먹고 나니까 이제 대학교에 그 도서관에 그 증권 관련 책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씩 이제 봤어요.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주식 투자도 다시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전공은 화학공학인데 그러다가 이제 아, 안 되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공대 뭐 나와서 뭐 취직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그냥 증권사 가야 되겠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그쪽으로 공부해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여기 회사가 원래 전신이 이트레이드 증권이거든요. 이트레이드. 예, 원래는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모르죠. 뭐 하다 보면 근데 뭐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저는 이제 요즘에 좋은 게 제가 제일 그래도 잘하는 게 이렇게 이제 고객분들한테 정보 드리면서 뭐 또 고객분들이 요새 뭐 시장도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통해서 수익도 많이 나시는 것 같고 또 상담도 자주 해드리는 편이라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들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이베스트에서는 저한테 이제 뭐 그냥 원하는 대로 편하게 그냥 영업하라고 하니까 사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증권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배려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외 활동도 마찬가지고. 예. 왜냐면 이제 그 방송 나가는 것도 사실 뭐 이제 증권사 직원이 방송 나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발언하는 게 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조금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롭게 좀 해주고 있어서. 예. 물론 규정은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 분들한테 할 때는 이제 이분들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정확히는 직접적인 건데 그건 제가 이제 약간 생각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 제가 이제 발언할 때 좀 더 유의를 많이 하죠. 좀 이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가릴 건 좀 가리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워낙 또 많이들 들어주시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좀 큰 그림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좀 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뭐 시장 방향이라든가. 근데 이제 직접 대면을 했을 때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냥 뭐 어떤 말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주로 이제 그 대면할 때는 원하시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자기 종목 보유한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고 각 개별 종목들 그냥 뭐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면하는 거는 좀 더 세세하게 뭐 그냥 어떤 거 가릴 거 없이 종목 위주로 그냥 다 해드리고 이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는 그렇게는 못 해드리죠. 사실 어려우니까 그냥 좀 큰 거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가 아예 종목까지 얘기할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LG화학 때문에 LG화학에 물적 분할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면 주주분들한테는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LG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니까 내게 아닌 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화를 내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거보다 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도 전 주가 올라간다고 말을 했어요. 이건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주주 가치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어차피 상장은 1년 후니까 1년 동안은 사실 여러분 거다 일단은. 근데 일단 그렇게 뭐 결정이 났으니까 사실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LG화학 편든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본 거예요. 아니 LG 배터리가 이렇게 물적 분할하면 LG화학이 100% 가져가니까 아직은 LG화학 주주께 맞는데 1년 후에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건 얘기해 줬지만 그 전까지는 주가가 어쨌든 올라간다. 왜냐? LG 배터리하고 CATL이라는 중국의 1등 회사 이거랑 비교가 가능해져요. 근데 CATL은 그때 시가총액이 90조가 넘었고 LG화학은 50조가 안 됐어요. 그럼 누가 봐도 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나중에 결국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LG화학 편든다. 뭐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LG 배터리는 내 것도 아닌데 난 도둑 맞았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막 약간 이제 인지도 올라갈 때여가지고 이제 뭐 또 기분도 그러셔서 더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 상황에서 그것도 제가 얘기한 거 아 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조언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올라간다고 이제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명확하게 그냥. 근데 뭐 물론 그때 빠졌죠. 한 2주 정도는 되게 안 좋았어요. 막 주가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뭐 주가 사상 최고가로 다시 급등해 버렸죠. 예. 그래서 그건 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그거 겪고 나서는 아 진짜 좀 그랬어요. 아 아무리 내가 소신이 있어도 좀 너무 약간 첨예한 이슈에 에서는 대해서는 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안 파셨던 분들도 계세요. 제 얘기 듣고 안 파신 분들은 오히려 고마워하셨어요. 나중에는 예,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뭐 오히려 고맙다 그때 안 팔게 해줘서 그런 분도 계시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뭐 되게 저도 힘들었죠. 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댓글 뭐 별의별 댓글을 다 보다 보니까 구독자가 좀 90만 정도 되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했을 때 한 60 몇만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8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진짜 우연찮게 하게 된 거죠. 뭐 저도 그 전에 삼프로 TV를 이제 매일은 못 보고 한 번씩 거기 애널리스트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좀 참고하려고 저도 한 번씩 봤는데 근데 뭐 저는 뭐 제가 거기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아 도움 된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김동완 그 소장님이 그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되게 웃긴 게요. 그 김동완 소장님 연락 오기 2주 전에 꿈에 나온 거예요. 그 소장님이 이제 아 이거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꿈에서. 꿈에서 그래서 저도 이게 김동완 소장님 저는 김동완 소장님 모르거든요. 네. 이제 그냥 TV로만 봤으니까 네. 전혀 모르니까 아니 이분이 나한테 왜 꿈에서 전화를 했지? 근데 뭐 전화를 하려나? 이제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전화 올려나 그랬어요. 근데 2주가 지나도 안 오니까 아 그냥 꿈이었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온 목적은 딱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느낌상 아, 출연 좀 해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그만둔다기보다 약간 대타로 잠깐 해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니라 그 고정으로 나와달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아니 왜 매일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지 이제 그것까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개편을 하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국내 시황 파트를 좀 맡아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른 케이블 방송 매일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걸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제가 이제 거기서 아니 그 김동완 소장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방송하면 재미없을 거라고. 저는 뭐 이렇게 웃길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저는 되게 재미없게 방송한다고 그랬더니만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제가 톤이 일정한가 봐요. 네. 이렇게 네. 이게 말투가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좋아도 또 이러고 나빠도 이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차라리 하는 게 좀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데 흥분하고 나쁜데 막 다운돼 있고 이러면은 또 투자자들이 너무 거기에 휩쓸리니까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해서 이제 맡게 됐는데
이제 그런 또 큰 프로에 나가니까 기회도 되잖아요. 저한테는 솔직히 기회도 되고. 근데 어차피 이거를 저는 안 했던 게 아니라 뭐 지난 10년간 매일 해오던 일이에요. 그걸 방송으로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뭐 항상 하는 일이 아침에 시장 보고 시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보고서 뭐 나왔나.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매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밤에 좀 준비를 더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되게 그렇게 좋게 봐줄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그건 당연히 연불리죠. 아,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왜 연불리인지 아직도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댓글에서 뭔가 나. 예, 저는 영광이죠. 왜냐면은 아이 누가 증권사 직원한테 불리라는 걸 붙이겠어요, 솔직히. 왜냐 인식이 개인 투자자들 인식이 증권사 직원하면 되게 딱딱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뭔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물어본다고 이 사람 대답을 해주려나? 좀 약간 꺼려지고 또 기관 투자라는 인식이 좀 안 좋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기관에 대한 왜냐면 항상 개인들보다 이렇게 앞서서 뭐 이렇게 뭐 약간 뭔가 그 개인 투자분들이 기관 투자한테 뭐라 그러죠? 매도 예. 이슈도 있고 뭐 여러 피해 가지 의식이 좀 크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직원한테 그런 걸 이미지. 붙이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몇 번 좀 그런 걸 해줬어요. 그 3프로 TV에도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달리는데 이제 누가 어떤 분이 정말 간절하게 댓글에다가 막 쓰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데 잘 모르고 투자하는데 손실을 많이 보셨. 너무 고민하는 게 딱 읽어보니까 와 이거 너무 고민하고 계신 게 딱 그냥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거 고민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 판단대로 이렇게 그냥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로 이 사람한테 뭔가 물어보면 뭔가 답을 다 해줄 것 같고 편안하게 좀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분이 투자자 편에 예.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실시간 댓글창에 누가 연불리라고 썼나 봐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되게 네. 우연하게.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요. 제가 박진영 씨를 되게 좋아해요. JYP. 아 JYP. 근데 옛날에요. 예전에 이제 박진영 씨가 인터뷰한 거를 지금하고 그때하고 저는 이제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이제 몇 년 전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1분 1초가 시간이 아깝다. 놀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인터뷰를 본 순간 저는 처음에 그래서 재수없다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아니 어떻게 1분 1초가 놀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죠. 당연히 사람이 뭐 일하다가 좀 약간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이해를 해요. 뭐냐면은 재수없다기보다는 이거 너무 방송도 많고 고객분들도 전화도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찾아오시는 분도 전화로도 계세요. 상담도 해주시고 예, 하세요. 다는 못하죠 사실 시간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로도 전화도 많이 오고 막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제가 또 상담도 해드려야 되니까 거기다 방송 섭외에다가 또 책까지 책 쓰자고 하시는 또 출판사도 되게 많아져가지고 책도 써요. 그럼 이제 디지털마켓 말고도 다른 예, 책도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공동저자 아니고 아니요 저 혼자예요. 뭐 그래서 주말에도 네.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그 책을 써야 되니까 제가 평일에 쓸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면 평일에는 회사 업무도 해야 되잖아요. 회사 시간 외에는 집에 가서 3프로 TV 또 원고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바쁜데 주말에는 또 책까지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박진영 씨처럼은 아니지만 공감이 된다. 그냥 그 공감이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이 아니요 증거롭게 JYP 하여튼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여전히 24시간이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리고 왜냐면 또 새벽에도 제가 좀 방송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제 거기 제가 15개를 넣어놨어요. 네. 15개 넣어놨고 근데 이제 뭐 별 5개, 별 4개 이렇게 했는데 저 어쨌든 이제 계속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역시 반도체하고 그 2차 전지 있잖아요. 이쪽을 여전히 뭐 왜냐면 저는 이 두 개 섹터는 반드시 모든 분들 포트에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주도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당연히 좋게 보고 근데 거기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외의 것 중에서 좀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새 드라마 K 컨텐츠라고 아실 거예요. 네. 우리 한국의 드라마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드라마가 이번에 또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아시아 시장을 노리는데 그 아시아 시장에서 제일 핵심이 애니메이션하고 드라마거든요. 애니메이션 일본이고 드라마는 한국이에요. 일단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동남아하고 일본에 트는 순간 시청률 상위로 일단 찍어버려요. 그냥 그게 공식화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죠. 중국의 아이치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에이스토리의 지리산이라는 드라마 판권을 사가 버렸어요. 그냥 그 전지현 씨 주연의 내년에 나오는데 아, 그걸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아에 틀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 몸값이 엄청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네이버가 또 얼마 전에 CJ하고 또 했잖아요. 네. 지분 투자도. 그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했고.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런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해야 될 게 이제 가입자들은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컨텐츠 같아서 드라마 같은 거. 콘텐츠. 예, 근데 그게 진짜 성과가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같아서 글로벌리하게 지금 얼마 전에 그 스위트홈이라는 웹툰 원작의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나왔는데 전 세계 3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위가 드라마. 그래서 저 깜짝 놀란 거예요. 글로벌 3위라는 거는. 그니까요. 이건 진짜 쇼킹한 거잖아요. 아시아도 아니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보면 좀 그 안에서 좀 K 콘텐츠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책에는 없는데, 왜냐면 왜 책에는 없냐면 그때 제가 책 쓸 때가 10월 달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11월 말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거기 원래 제가 11월 말에 썼으면 넣었을 거예요. 건설업종. 건설 있잖아요. 아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건자재만 들어가 있고 인테리어, 홈, 그 예. 신세생 쪽에 약간 건설 회사도 들어가 있고 그랬죠. 약간 겹치는 거 있는데 제가 대놓고 건설은 안 썼는데. 건설 섹터는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섹터로 그냥 건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그전에는 주택 공급을 억눌렀어요. 절대 늘리지 못하게 아파트를 못 짓게 했죠, 사실 수도권에. 근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가 없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 인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세금으로만 잡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에 한번 지지난주에 언급을 하셨어요. 주택 공급 한번 늘릴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정책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주택 공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건설사들 아파트 수주를 훨씬 많이 하게 되겠죠. 그동안은 못했던 걸. 근데 돈은 정말 잘 벌거든요, 건설사들이. 근데 내년도에 이 정책 수혜까지 받으면 정말 좋아지겠죠. 그리고 주가도 싸요. 예. 그게 조선사든 모든 수주 산업은 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려했던 게 그런 거죠. 우리 국내 주택 수주에서 망했다는 뉴스 들어보셨어요? 혹시? 없잖아요. 국내는 일단 분양이 거의 다 잘 돼요. 워낙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려했던 건 옛날에 2013년도에 GS건설이 뭐 중동 지방에서 수주한 게 있는데 그거 이제 공사대금 제대로 못 받았던 거죠. 저가 수주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정말 뭐 몇 조 적 잡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후로는 또 관리를 잘해가지고 더 이상 리스크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교훈이 돼가지고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쪽보다는 지금 제가 보는 건 국내인데 국내는 더욱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건설업종은, 그리고 지난 5년간 주가가 안 갔어요, 사실. 너무나. 그런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근데 1년은 가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좀 적어도 1년만큼은. 몰랐어요, 저는. 예, 내년에 책에는 없지만 좀 다크호스로 한번 건설업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도 다른 데서도 추천하셨어요? 아니 얘기한 지 꽤 됐죠. 요새는 얘기 안 했어요. 요새는 얘기 안 하고 그 11월 그때 건설주 한창 올라갈 때 좀 얘기했었죠.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좀 숨고르고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눈여겨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건설업종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건 알겠는데 또 내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너무 이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올해 정말 이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뭐 8월 달에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진짜 뭐 연불리랑 호칭도 얻게 되고
예, 이제 인지도 올라가서 사실 이제 너무 감사드리죠. 뭐 그 덕에 저 이번에 회사에서 우수사원까지 돼가지고 와, 예, 영업도 잘 되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내년도에도 제가 바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그냥 계속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건강이 우선인 것 같고 건강하게 내년 이맘때도 뭐 인터뷰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은 좀 다행인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또 많이 급락도 할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장이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누가 사도 수익이 나는 장이 좀 이어졌는데 그거는 항상 주식시장은 냉정하거든요, 되게. 예,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으니까 좀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공부 좀 하셔가지고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수익은 내가 이제 처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장 좋으면 누구나 수익이 좀 날 확률이 높아요. 공부를 안 해도 어느 걸 사도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근데 진짜 급락장에 오면 민낯이 드러나요. 실력자하고 아닌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를 대비하셔가지고 더욱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뭐 공부하기는 너무 좋거든요. 옛날처럼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저도 3% 나가서 얘기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좀 올해만큼 좀 좋은 수익을 거뒀으면 좋겠고 거기에 제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아 그거는 이제 그 주식 교육 체계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이나 좀 그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주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모르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뭐고 PER은 뭐고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되게 좀 궁금해는 하시는데 얼핏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내용 모르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 78개 질문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문 답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책에다 딱 써놨어요. 그래서 주식 한번 기초교육 한다 라는 이제 그런 그 관점으로 책을 썼으니까 한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할 수 있는 그 참고서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